볼이 연결이 됐을 때 얘네들이 이런 데서 띄워주면서 앞에서 받으면 얘가 치고 나가가지고 크로스로 내는 거 뛰어들어오면서 그냥 먹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약간 이 윙어를 벌려 쓰기보다는 인사이드 윙어로 쓰는 걸 즐겨 쓰는 감독이네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나라 대표팀에 맞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황희찬 아이솔레이션, 이강인 아이솔레이션, 손흥민 아이솔레이션을 벤투 때부터 꾸준히 써왔고, 스만이 형도 어쨌든 간에 이강인을 오른쪽 윙에 벌려놓으면서 그렇지. 아이솔레이션을 주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지. 근데 제시 마치가 오게 되면 이강인이 약간 윙어 느낌보다 안쪽에서 공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진다는 거지. 오히려 서령우나 김문환이 올라가면서 그렇지.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시 마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시 마치가 과연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으로 전술적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많죠. 뭐 포지셔널 플레이도 있고 선수들 간의 그 커넥션 플레이도 있고 이런 거가 되게 많은데, 이 감독은 일단 라이프치히에서부터 이렇게 해오는 거를 리즈에도 똑같이 입혀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입혀요.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이 확고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최근에 그래도 뭔가 성적을 잘 내는 감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윙백을 잘 쓴다? 윙어들이 라인을 밟고 있는다예요. 윙어 혹은 윙어가 라인을 안 밟고 있다. 네. 윙백이 라인을 밟고 있어요. 네. 경기장을 넓게 쓴다는 거죠. 이 감독님은 경기장을 넓게 안 써요. 한쪽에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원 삭제 축구가 아니라 중원 조지고 들어가겠다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중원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위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이 지금 여기 있어요. 공이 여기 있으면 이쪽 선수는 당연히 벌리겠지만 이 선수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죠. 그럼 왜 여기까지 들어와 있을까요? 출발해야죠. 땡겨서 어디 출발해요? 안으로 잘라뛰든지 해야죠. 공이 저기 있는데 바보도 아닌 이상 왜 라인을 타고 있어요? 우리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타고 있고 맨시티 타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저 잘못된 거고, 저 어렸을 때부터 축구할 때 공이 반대인데 라인 타고 있는 거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 과르디올라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근데 왜 여기, 근데 대부분 요즘 최근 트렌드를 보면 많이들 밟고 있죠. 윙어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윙백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에 들어가냐? 네. 이 감독이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의 거리와 커넥션이야. 그래서 패스가 만약에 하다가 잘렸을 때 카운터 프레싱하는 걸 진짜 중요하게 재차 생각하는. 압박. 재차 압박을 엄청 좋아하는 감독. 그럼 공이 있는 곳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그렇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감독.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이 선수가 경기에 하다가 흐름이 끊겼을 때 경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없어진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재차 압박을 항상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공격하는 거와 동시에 뺏기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쵸. 감독이네요. 그리고 골 자체를 넣을 때도 보면 이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팀에서 80%의 골은 태핀이어야 한다. 뭔 뜻이죠? 그냥 발만 갖다 대서 넣을 수 있는 골을 넣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골대 앞에서. 막 중거리 슈팅 이런 거 당연히 있겠지만 이렇게 막 썰어서 막 이런 것보다는 빠르게 전개가 돼서 혹은 카운터 프레싱을 따서 빠른 출발을 통해서 윗선에서 크로스 올라오는 걸 그냥 뛰어들어가면서 발 갖다 대면서 넣는 거가 득점의 80%가 돼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잘 되려면 일단 사이드 돌파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지금 윙어들이 이렇게 좁혀 있다고 치면은 볼이 연결이 됐을 때 얘네들이 이런 데서 띄워주면서 앞에서 받으면 얘가 치고 나가가지고 크로스로 내는 거 뛰어들어오면서 그냥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약간 이 윙어를 벌려 쓰기보다는 인사이드 윙어로 쓰는 걸 즐겨 쓰는 감독이네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나라 대표팀에 맞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황희찬 아이솔레이션, 이강인 아이솔레이션, 손흥민 아이솔레이션을 벤투 때부터 꾸준히 써왔고, 스만이 형도 어쨌든 간에 이강인을 오른쪽 윙에 벌려놓으면서 아이솔레이션을 주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지. 근데 제시 마치가 오게 되면 이강인이 약간 윙어 느낌보다 안쪽에서 공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진다는 거지. 오히려 서령우나 김문환이 올라가면서 그렇지.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진다. 그러면 측면 윙백을 이 사람은 정말 기동력이 좋고 빨라야 되는 선수를 써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센터백들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를 진짜 잘 활용할 것 같아. 그래서 김민재 파트너도 빨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뭔가
박지수의 컴백이 왠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근데 저 장면은 좀 신기한 게 왜 빌드업을 하는데 포백인데 왜 포백 중에 중앙수비 한 명이 저기 올라가서 껴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상대가 내려앉는다? 4-4-2로 나와서 두 명의 공격수를 들고 나오면 백스리를 만들어서 빌드업하는 걸 좋아하고 상대가 3톱으로 나와가지고 3명의 압박을 치려고 하면 포백으로 빌드업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위에 사진 보시면은 4-4-2로 나왔을 때 3백 만들어서 빌드업하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경기인데 4-4-2가 아니라 그치. 4-3-3로 나왔을 때 이제 포백 만들어서 홀딩하면 껴놓고 그렇지. 삼각형 만드는 그렇지. 거. 아 그러면은 이거는 중앙수비수 한 명이 공을 잘 잘 차야 되겠네. 돼. 이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아야지. 정말 좋은 선수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훈련장에서 이제 물어봐. 제이미 캐리거가 이 마치한테 많이 물어봐. 당신은 이거를 어떻게 훈련장에서 입히냐? 당신이 이 입히는 게 본인의 철학으로 입히냐? 레드불에서 배운 걸 주로 입히냐? 훈련 세션들을 본인 걸 많이 하냐? 레드불 걸 많이 하냐?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마치가 둘 다 한다. 근데 내 거를 하긴 한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경기장이 굉장히 넓죠? 네.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삼각형. 이게 지금 루크 아일링인가 아마 걔일 거야. 리지에 있는 그 머리 묶은 애 있잖아. 네. 얘가 아예 이렇게 좁혀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좁혀서 있어 이렇게. 이렇게 서 있다 보면은 패스를 넣었다가 잘렸을 때 우리가 카운터 택으로 카운터 프레싱으로 공을 딸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투톱 서 있으니까 백스리 만들어서 빌드업 하잖아. 그리고 앞에 미드필드 2명. 미드필더 둘 이렇게 서 있고 양쪽 윙백들이 좁혀 서 있고 윙어 둘 안에 있으면서 공격수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국가대표 명단으로 한번 치자면 일단 요 자리에 과연 서령우가 요렇게까지 들어가서 뛸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서령우가 될 것이냐 김문환이 될 것이냐, 요걸 보면 나는 왠지 김문환 들어올 것 같아. 뭐 그거는 일단 감독이 와봐야 알 것 같고요.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김문환이 아마 여기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박지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니면 조유민 들어올 가능성 저는 꽤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자리에 김민재 들어와주고 왼쪽에 이제 진짜 누구 쓸지가 가장 궁금해. 근데 저 왼쪽 자리는 윙백이 아니잖아요. 왼발잡이 센터백이 서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얘가 사실 루크 아일링이 사실상 윙어지. 윙백이지. 그러니까요. 그럼 김영권 선수 같은 유형의 좀 젊은 아니지 뭐 그거는 뭐 모르지. 어쨌든 윙백이잖아 얘가. 수비할 때는 포백이 되니까 얘는 결국 윙백인데 과연 요렇게 누굴 쓸 것이냐. 피지컬이 좀 좋은 선수를 저기다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수비형 미드필드 두 명에는 아무래도 그냥 황인범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백진삼, 그 다음에 백진삼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박용우. 누가 들어갈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박용우가 어쨌든 아챔 결승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제시마치가 부임이 되면 박용우는 당연히 뽑힐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 왜냐면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박용우를 어떻게 안 써? 그쵸, 아챔 아챔. 결승 가 있는데 알힐랄 상대로도 게임 다 떴는데 안 뽑기 애매하죠. 그쵸. 그리고 이강인을 아마 요 자리에 이제 넣어서 뛰게 하지 않을까. 매력적이겠다. 이강인 여기 안에 뜨고 과연 손흥민을 여기 뛸 것이냐, 톱에 띠킬 톱에 것이냐. 뛸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왠지 이 감독님은 시찬이 형 톱에 흥민이 형 안쪽에다가 써서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뛰는 역할을 흥민이 형 시킬 것 같아. 황희찬을 이 사람이 썼던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 조규성 선수는 어디로 가야죠? 후반전에 들어와야죠. 오영규 선수는요? 정규는 언급도 안 될걸요? 조규성 선수랑 오영규 선수는 어디로 간 거야? 형규는 일단 셀틱에서 요즘 못 나오고 있지 않나? 저 잘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아무튼 이 두 선수가 그러면은 이 명단에서 좀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좀 있다. 꽤 있어지죠. 그래서 요런 약간 가운데를 통해서 빠르게 이어서 선수들의 커넥션을 통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한 득점을 가져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다. 요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기장을 넓게 안 써요. 그러니까 이 경기장 보면은 상대가 두 명일 때는 백스리 만들고 미드필드 둘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윙백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좁혀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윙어들이 들어와가지고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얘가 이제 띄워주고, 그래서 만약에 흥민이 형이 받으러 오면 시찬이 형이 돌아 뛰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게 그냥 되게 빠르게 공격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항상 좁게만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근데 좁게 서 있어. 썰어 들어가는데 침투를 해야 되면 분명히 간격이 벌어지고 커질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이 루크 에일링이 결국 벌리잖아. 네. 이렇게 벌려 있을 때 장면을 보면 그렇게까지 벌려 있지 않고, 그러니까 라인을 안 밟아. 라인을 밟을 때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좁게 쓴 다음에 요 가운데 내가 뛰어들어가는 거 보고 이렇게 크로스 올라오면 여기서 슈팅을 하거나 여기서 크로스 올라오는 거 뛰어들어가면 태핀. 결국에는 약간 인사이드 얼리 크로스 느낌. 인사이드 이런 거 좋아한다는 윙어들이 거지.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좀 해주는 형태. 윙백들이 올려주는 볼을. 근데 본인만의 색깔은 확실하네요. 좁혀 써가지고 윙백에 공 잡으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윙어가 앞으로 쫙 띄워줘. 근데 그 띄워주는 게 아마 이강인 선수가 저기서 좀 띄워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될 건지.
그치. 근데 이강인을 요 아랫시그에는 사실 수비 부담감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안 쓸 것 같고 황인범이랑 누가 뛸지가 참 궁금해지긴 해요. 이러면. 뭐 이재성 선수도 있고 많으니까요 일단. 그래가지고 상대가 어쨌든 간에 투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백스리를 만들면서 빌드업하는 걸 좋아하는 감독이다. 그리고 상대가 쓰리톱으로 나왔을 때는 포백을 만들면서 빌드업 가져가는 걸 좋아한다. 아무튼 뭐 자기만의 색깔은 확실하신 분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네요. 그래서 네. 제시 마치의 어쨌든 간에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선수들의 간격, 선수들의 커넥션, 그리고 공이 뺏겼을 때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압박을 통해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득점을 우리는 뭐 중거리 슛 이런 것보다도 짧은 크로스에 의한 마무리. 그래서 지금 보면 라인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깝죠. 근데 이만큼 반대로 뒷공간 털리는 거에 대한 대비도 잘 돼 있어야 되는 게 미넨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빌드업을 하다가 이 공이 잘렸어. 그러면 얘네들은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 레스트 디펜스를 시키긴 하지만 물로 나가야 돼. 왜? 카운터 프레싱이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뒷공간으로 쫙 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김민재가 아마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김민재가 무드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 순간 그 뒷공간을 과연 누가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뒷공간이 많이 열릴 거예요. 이 감독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멤버로 이 사람이 풀어낼지는 좀 지켜봐야지. 뭐 아무튼 큰 틀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축구에 대한 색깔은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에 이게 맞냐 안 맞냐는 일단 와봐야 알 것 같고, 르나르 감독 우리가 뭐 얘기를 했을 때 극단적인 수비 형태의 축구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분은 극단적인 수비 형태의 축구보다는 본인들이 좀 하고 싶은 축구를 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계약이 제발 잘 돼가지고 어쨌든 젊고 유능하고 공부하는 지도자이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계에 언급되는 사람 중에 진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이라서 저는 꼭 우리나라 대표팀 모셔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치가 여기서 이제 보여줬던 게 이제 여기서 첫 두 경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두 경기를 졌죠. 네. 근데 이 두 경기는 이거는 선수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자기를 위한 경기였대. 그러니까 자기가 프리미어리그를 안 와봤고 자기도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배워봐야 됐고 경험을 했어야 됐고 선수들한테 피드백도 받아야 됐고 자기 전술을 입히는 시간대였다. 근데 본인이 솔직히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겨야 될 경기를 너무 많이 비겼고 비겨야 될 경기를 좀 진 경기들이 꽤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본인 스스로 리즈에서 할 때 좀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여기 이제 보면은 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1등 할 수 많이 있는 정도 넣었네요. 할 수 있었고 네. 퍼 게임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실점은 17등. 아, 그러니까 그만큼 뒷공간이 털리긴 털려요. 수비가 너무 빈약한 사람이네요. 근데 뭐 리즈라는 팀 자체가 뭐 멤버가 또 화려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이 사람의 활약은 나는 왠지 좋을 것 같긴 해. 월드컵에서. 근데 이제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무대에서는 뭐 어차피 우리나라는 약체니까 그때 과연 이 축구가 또 통할까? 이건 또 우리가 봐봐야겠죠. 네. 근데 카운터 프레싱이 만약에 잘 되는 팀이다. 근데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한다 하면 이 축구가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익스펙티드 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왜 이런 걸 아쉬워했냐라고 하면 9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높았던 거야. 골 기대값은 높았던 거지. 득점력은 좋은 팀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골 어게인스트는 똑같이 16등. 그러니까 골 많이 먹는 거죠. 근데 20팀 중에 엑시 디퍼런스로만 봤을 때는 12등을 할 수 있는 데이터였다. 축구가. 프리미어리그 순위권 12위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팀이었다.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이 감독님의 스타일 보면요. 디스텐스 많이 뛰네요. 1등입니다. 와. 존나 뛰어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뛰어요? 접박 존나 해야 되고 공 나가면 침투하러 존나 뛰어야 되고 그냥 개 뛰어야 되는 감독이에요. 그럼 이 감독님이 오시면 선수들이 파주나 천안에 모이기보다는 뭐 태릉 선수촌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너무 많이 뛰어. 프리미어리그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빡세고 강한 리그인데 그 리그에서조차도 가장 많이 뛰는 축구를 했다는 거는 미친 축구죠 이거는. 빡세게 뛰죠.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리그에서 2등입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다이다이 축구예요. 햄스트링 다 찢어지겠는데요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우리 햄스트링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방 압박, 제차 압박, 공 따면 또 빠르게 속공. 그러니까 XG 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포지션 원인 파이널 서드.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공을 딴 게 2등이에요. 거기서 제차 압박 성공해서. 그러니까 제차 압박 성공해가지고 공을 따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XG 값에 비해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지만. 그건 선수단 퀄리티 차이죠. 그치. 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나는 제패할 수 있을 것 같라고 생각은 해. 우리나라 세니까 아시아에서는.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월드 무대다라고 하면은 어려웠을 진짜 김민재가 많이 막아줘야 되는 거지. 혹은 김민재 옆에 선수가 빠른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포지션 파스 퍼 디펜시브 액션 같은 경우에는 1등.
똑같이 했던 거 볼 수 있고 태클 같은 것도 1등. 와 개빡센. 그러니까 제차박을 존나 가니까 그냥 안 하면 죽이나 보네요. 와. 그래서 보기에는 지루할 수가 없는 경기지. 그냥 계속 공이 왔다 갔다 피 튀는 싸움을 중원 싸움을 그냥 계속 가져가는 팀이네요.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원 싸움을 가져가냐? 일단 본인들이 빌드업 할 때도 보면 촘촘하게 요렇게 만들어 놓잖아.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짧잖아. 그러니까 벌려 있는 걸 싫어한다는 이유가 뭐야? 실수는 누구나 한다 이거야. 근데 그 실수했을 때 과연 그 실수한 선수를 도울 수 있는 선수가 주변에 얼마만큼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인 그러니까 거지. 공이 있는 곳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우리가 거기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중원 싸움을 이기겠다.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 중원 이게- 삭제 축구는 아니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독이고 빌드업 할 때도 보면 가운데 이렇게 이제 좁혀가지고 경기를 가져가는 건 제차 압박을 그만큼 우리는 빠른 인원으로 빠르게 해야 된다. 근데 그리고 그 제차 압박을 통해서 공을 뺐을 때 튀어나가야 된다.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어디서 좀 많이 본 축구 같아요. 어디요? 황 감독님이 이번 아시안컵 때 이렇게 빌드업 했던 것 같은데 윙어 좁혀놓고 3백으로 이강인 사이에 껴놓고 아니 황 감독님이 저기 안에 윙어가 막 뛰어 들어가고 아니 얘네들이 벌려 있었지. 아니 그 벌리긴 벌렸는데 어디서 많이 본 그 대자뷰야. 이태석이랑 오른쪽 풀백 그 보던 그 황지원이 쫙 벌려 있고 안 벌려 있잖아 근데. 얘네. 이게 어쨌든 윙어보단 벌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팀 윙어였던 홍시우나 홍윤상 이런 선수들 좁혀가지고 안에서 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강이랑 3백 만들어서 변준수 선수랑 빌드업하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다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에이지 스타팅 11 자체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리즈에서 어쨌든 간에 역할을 보면 평균적으로 어린 게 3등이었어요. 리즈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감독이 가고 하피냐 나가고 칼빈 필립스가 나갔어요. 근데 이 둘이 사실 리즈를 먹여 살리던 애들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둘이 나가고 본인이 이제 영입해온 선수들 보면 뭐 짤즈부르크에서 데려오고 미넨에서 뭐 어린애 하나 데려오고 막 이렇게 막 데려왔었거든. 근데 본인이 결국에는 그 선수들이 이 프리미엄 템포를 이제 못 따라왔다. 뭐 이런 거에 있긴 하지만 이 팀이 굉장히 젊었던 팀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 많은 선수보다 이 사람이 뛰는 양도 많고 압박의 프레싱 강도도 세야 되니까 세대 교체를 완전히 해서 어린 선수들 위주로 팀을 좀 꾸릴 가능성이 높다. 난 이 사람 오면 어느 정도 세대 교체 들어갈 것 좀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 파닥파닥 튀어야 되고 좀 정신이 바닥바닥 돌아가야 되고 하니까 좀 나이 있는 선수들을 은퇴를 하고 좀 젊은 선수들로 팀을 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왠지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속도감이 되게 중요하고 디스턴스 관리 중요하고 재첩박이 중요하니까 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다 보면 신체적인 어쨌든 간에 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노고가 드니까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9위가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럼 뭐 김영권 선수랑 김승규 선수랑 골키퍼는 괜찮지. 아 근데 뭔가 수비수라든가 공격진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나이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 선수들을 쓸 확률이 적은 게 이거를 하기가 어렵잖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시 마치가 하는 축구는 상당히 이런 좀 빠르고 활동량이 좋고 이런 축구를 좀 선호하는 사람이다. 이 감독의 저는 가장 큰 관건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죠? 팬들이 기다려줄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축구를 실점도 초반에 많을 수도 있고요. 이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구사하려고 본인이 하다 보면 클럽팀이 아니라 국대잖아요. 네. 그만큼 훈련 시간이 적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뛰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국대에서 이렇게 좁혀서 경기 뛰는 거에 익숙한 선수가 K리그에도 많이 없어요. 그쵸. 벌려 있어야 돼요. 윙백이 되든 윙어가 되든 라인 밟고 있어야 되는 축구를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좁혀서 축구했던 선수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황희찬이 알려줘야죠 선수들에게. 근데 이거를 과연 하다가 실수가 나오고 카운터택을 먹어서 골을 먹고 막 진짜 약팀한테 가끔가다 질 때도 있고 그쵸. 이런 게 있는데도 팬들이 견뎌낼 수 있느냐. 근데 팬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튜버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 이거 유튜버가 문제예요. 유튜버가 기다려주면 돼요. 벤투 때도 그렇고 항상 이건 여러분 유튜버가 여론을 조정하는 거지 팬들은 문제가 없어요. 유튜버 잘못이 커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감독이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냐면 본인들 하프에서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우리보다 약팀인 게 벌써 판정이 났어. 네. 신선 경기를 뛴다. 그러니까 네. 준비하잖아. 네. 신선 경기를 뛴다. 뭘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상대편이 우리보다 약팀이면 본인 하프에서 그 선수들이 공을 한 번 돌릴 때마다 우리는 1실점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게 만든대 자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압박을 해서 상대가 들어오는 걸 빨리 카운터 프레싱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우리 하프에 못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신력을 선수들한테 심으려는 거지. 그래서 하프라인 이후에
우리 에리어에 들어왔을 때 얘네가 공을 하나 돌릴 때마다 1실점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뛰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 사람의 철학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이런 게 우리나라 축구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를 마지막으로 했고 레스터라든가 사우스햄튼이나 이런 데서도 당장 원했던 감독을 챔스도 나갔고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 모셔와야 된다. 망하더라도 이 사람 데려와야 되지 않냐. 이 사람한테 4년 정도 주면서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우리나라 축구 수준에 맞게. 발전을 좀 할 수 있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